선거권의 혼술 시작합니다. 결국 성공했습니다. 여당이 이겼습니다. 물론 야3당도 같이 이겼죠. 한국당만 쏙 빼고. 자,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었던 일종의 패스트트랙 법안, 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또 선거법 개정안, 이 세 개의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정개특위와 사개특위가 어제 한밤중에 열려서 새벽에 거의 새벽 가까운 시간에 처리를 했죠. 자, 그런데 이거의 끝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뭐냐면은 지금 어떤 국회에서 벌어졌던 일종의 전장터에서 빠져나왔죠. 일단 여당을 중심으로 하면 여당이 빠져나왔습니다. 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해놓고. 그런데 지금 빠져나왔다고 평탄대로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곳곳에 지뢰밭이 있습니다. 이 지뢰밭을 다 건너야지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자, 내후외환, 안팎의 어려움. 내후외환이 지금부터 오히려 민주당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자, 제가 세 가지 내후, 또 세 가지 외환을 꼽아봤습니다. 안의 어려움, 내부의 어려움 세 가지. 일단은 급하게 이 법안을 처리를 하느라고 시도를 하는 과정에서 큰 볼스를 하나 남겼습니다. 뭐냐면은 공수처 설치법이죠. 공수처 설치법은 당초에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사당이 단일 법안을 만들어서 패스트트랙에 올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바른미래당에 좀 반발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오신환 의원에 이어서 권은희 의원까지 사개특위에서 사보임을 시키니까는 권은희 의원은 이 공수처법에 대해서 민주당과 좀 다른 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반발하는 바른미래당 특위 소속 의원들을 달래기 위해서 권은희 의원이 만든 공수처법안을 같이 올리자. 민주당이 이렇게 제안을 했고 민주당이 이거 공조의 틀을 깰 수가 없으니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수처법안은 2개가 올라가 있습니다. 사개특위에 2개가 올라가 있는데 권은희 의원이 만든 법안은 민주당의 법안과 본질적으로 다른 점이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인사권이죠. 공수처 인사권을 민주당 법안은 민주당과 당초 야3당이 같이 만든 법안은 인사권을 대통령이 갖고 있었는데 권은희 의원 법안은 이 인사권을 공수처장에게 주는 걸로 그렇게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또 이 수사권 외에 기소권을 보호하는 문제, 기소권을 보호하는 문제도 권은희 의원은 당초 이 안에 반대를 했죠. 지금 좀 어정쩡하게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검사, 판사, 또 경무관 이상 경찰에 대해서는 수사권 외에 기소권을 갖는다 이렇게 원래 안에 되어 있는데 권은희 의원안은 그것을 좀 더 신중하기 위해서 어떤 위원회를 만들어서 기소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이렇게 장치를 걸어놨습니다. 또 수사 대상, 공수처 수사 대상에 대해서도 서로 견해가 다른 이런 상황인데 이 2가지 법안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앞으로 사개특위에서 하나의 단일 법안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단일 법안으로 만들어서 법사위도 거치고 본회의 표결까지 가야 되는데 이 법안이 과연 단일 법안, 본질적으로 다른 2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할 수뿐이 없겠죠. 더구나 이 협상을 주도했던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5월 8일에 임기가 끝나고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6월에 임기가 끝납니다. 그러면 새 원내 지도부가 나오는데 그 원내 지도부가 어떤 이 처음부터 협상을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것이죠. 자, 2번째 내용입니다. 법률권에 사실상 편입됐죠. 바른미래당. 바른미래당 전체라기보다는 지도부입니다.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 두 지도부는 사실상 법률권에 편입이 됐는데 이번 사태로 인해서 바른미래당은 쪼개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얼마 전에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는데 달랑 2명,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가 대표만 참석을 했죠. 그것이 지금 바른미래당의 현주소입니다. 유승민 의원계, 그러니까 바른정당 출신의 유승민 의원계는 지금 사실상 결별 수순에 들어갔고요. 지도부 사퇴,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 사퇴를 요구하면서 결별 수순에 들어갔고 또 한 명의 창업주죠. 안철수 전 대표,
지금 독일에 있는데 원래 9월에 귀국할 예정이지만은 조기 귀국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국민의당 출신들 또 국민의당 출신들이 독자 행동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바른미래당은 위태위태한 상황입니다. 민주당이 구성한 범여권 그룹의 한 축이 되는 바른미래당이 위태위태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또 나중에 상당히 내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세 번째, 이게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내우 중에서 여당이 검찰의 칼날을 스스로 끌어들였습니다. 자, 이번 사태 과정에서 국회 충돌 과정에서 무려 연 인원으로 100명이 넘는 현역 국회의원들이 고소고발 대상이 됐습니다. 고소고발 됐죠. 그리고 중복된 사람들을 빼면은 68명이 고소고발이 돼 있는데, 자, 민주당과 정의당이 일단 한국당을 무더기 고발했습니다. 국회 회의 방해죄죠. 그러니까 한국당이 민주당 국회의원 15명, 그 다음에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의원, 또 정의당의 여영국 의원을 폭행 혐의, 공동 상해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희상 국회의장과 김관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직권남용 혐의로 또 고발을 했죠. 자, 이 상황에서 뭐 그렇게 될지도 모릅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양쪽이 뭐 고발을 취하고 할 수도 있지만 지금 대치 국면에서는 그러기 어려운 것 같고, 그러면은 고발이 됐으니까 검찰이 수사가 진행되겠죠. 검찰은 벌써 그 형사부에 중앙지검 형사부에 사건을 배당했습니다. 그러면 검찰이 칼날을 쥐고 여의도로 들어오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지금 가뜩이나 검찰은 심기가 불편합니다. 공수처, 검찰 수사를 못 믿어서 공수처를 만들려고 하죠. 그리고 이 공수처에 또 검사들에 대해서는 기소권까지 부여하는 그런 방안에 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여태까지 그 전에 뭐 특검도 있었고 또 뭐 특임 검사제도도 있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전직 대통령을 구속하고 파면하고 또 전직 대통령 아들들을 뭐 감옥에 보내고 뭐 김기춘 실장 같은 그 권력의 핵심도 감옥에 보내고 검찰이 다 했는데, 물론 나중에 특검으로 넘어갔지만은 그 위에 옥상옥을 만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특히나 검찰을 옥죄는 그런 내용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검찰이 상당히 불편한 심기인데, 과연 이 검찰이 여의도에 칼날을 가지고 들어오면 수사 방향이 어떻게 흘러갈지, 물론 뭐 정치적으로 판단을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여야를 가리지 않고 뭐 수사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건 나중에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권 차원에서. 자, 그 다음에 외환입니다. 바깥으로부터의 어려움. 첫째는 이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시작이죠. 이것이 앞으로 그 사개특위와 정개특위에서 180일 동안, 그 다음에 법사위 자고심사에서 90일 이내, 또 그 다음에 본회의에 올라서 60일 이내에 되지 않으면 자동 상정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처리가 된 것이 아니죠. 처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그 민주당과 야3당이 같이 패스트트랙 지정을 했지만은 한국당은 여기에 응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을 패스트트랙을 강제로 지정하고 나서, 강행해서 지정하고 나서 한국당은 20대 국회는 이제 없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1년 남은 20대 국회 임기 동안 국회 보이콧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되면은 법안 심사가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제1야당을 빼놓고 법안 심사 또 한다고 해도 또 한국당이 계속 국회에서 진을 치고 회의를 가로막고 이런 상황이 오면은 이 법안 심사가 상당히 어려워지죠. 또 하나는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 특위 활동이 6월 말까지 종료가 됩니다. 사개특위와 정개특위와. 근데 6월 말까지 종료가 되면 그다음부터 어떻게 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 민주당은 일단 법안이 올라가 있으니까는 특위 활동이 자동으로 연장이 된다. 뭐 연장이 안 되면은 해당 상임위로 보내면 된다. 그러니까 선거법 같은 경우는 행정안전위원회, 뭐 공수처 설치법 같은 경우는 뭐 법사위 이렇게 보내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만 한국당은 해석을 달리합니다. 그러니까 특위 활동 시한이 끝나면은 거기에 상정되는 법안도 자동 폐기된다. 이 주장을 합니다. 그것이 6월 말입니다. 6월 말에 결정이 되죠. 거기서 또 한바탕 소동이 예상이 되고요. 자, 두 번째 외환은
황교안 한국당 대표, 또 나경원 원내대표, 투톱이 상당히 이번에 문값이 올라갔죠. 투쟁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야성을 발휘를 했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한국당은 천막 당사를 칩니다. 투쟁의 거점이죠. 이 강화문, 서울 강화문 한복판에 이순신 장군 동상 인근에 그 몽골 텐트 2개를 쳐서 이 투쟁의 거점으로 삼겠다는 것이고, 이것 그 위치는 바로 청와대 코앞입니다. 청와대 코앞에 투쟁의 거점을 삼겠다. 이것은 2004년 박근혜 대표 시절 그 천막 당사, 얘도 천막 당사를 쳐서 그 다음에 정치적 성공을 거둔 그것을 벤치마킹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전국 순회 장애 투쟁에 들어갑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5월 10일이 되면은 취임 2주년이 되는데, 그때를 전후해서 한 달 동안 전국 대도시를 돌면서 문재인 정권 규탄대회를 엽니다. 자, 이렇게 한국당이 장애 투쟁을 본격화하고 또 매주마다 강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이런 상황, 과연 전국 운영에 아무 신경 안 쓰고 그냥 갈 수 있을까요? 자, 세 번째 가장 큰 문제입니다. 세 번째 외환, 경제입니다. 경제가 엉망이죠. 마이너스 0.3% 성장을 기록했다. 이런 수치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국민들은 먹고 살기 힘든데 점점 힘들어지는데, 국민들이 볼 때는 정치 노름입니다. 선거법, 그들만의 이야기죠. 그들만의 리그입니다. 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 물론 필요하죠. 국민 생활과 어떤 부분에서는 연결이 될 수 있지만 지금 당장 그런 그 안들이, 특히나 한쪽 세력에서 극렬하게 반대하는 그런 안들을 이렇게 밀어붙이면서 국회를 완전히 마비시키고 1년 동안 국회 안 들겠다, 야당을 그렇게 하도록 만들고, 물론 야당에게도 책임이 있지만은 어쨌든 여당이 주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여당이 국회를 안정을 시켜야지 국민들을 먹고 살 수 있는 법안을 만들 수가 있는 거니까요. 자, 이런 상황, 그러니까 경제가 엉망인 상황인데 정권 차원의 정치 노름에만 빠져 있느냐, 이런 여론이 확산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내후 외환에 앞으로 그 정부 여당이 시달릴 텐데요. 문재인 대통령 어제 그런 말을 했죠. 경제가 엄중한데 정치권은 대립만 한다. 자, 민생이 어려운데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정치적 충돌이 있을 것을 뻔히 알면서 이른바 패스트트랙 3법 강하게 밀어붙인 정치 세력은 어느 쪽일까요? 송국권의 혼술이었습니다.